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코스를 가시고, 이제 보통 강화도를 가시면은 또 항상 가시는 게 이 시내 부분은 또 아쉬우니까 항상 들리시거든요. 시내에 가시면 여기 풍물시장이라고 있어요. 강화도가 그 특산품이 많잖아요. 인삼도 특산품, 그 다음에 화문석도 특산품이고요. 그 다음에 밴댕이가 특산품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 밴댕이 소갈딱지가 원래 밴댕이가 내장이 엄청 양이 적어서 아마 그럴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밴댕이 저는 먹어보고 왔어요. 또 풍물시장 가서 매운탕이랑 밴댕이랑 다 먹었는데 맛있어요. 네. 밴댕이가 뭐처럼 생긴 거죠? 번데기처럼 생긴 거예요? 아니요. 물고기? 아, 아닌가요? 물고기예요? 그 크기가요. 전어 크기. 아, 전어 네. 크기. 보다 작나? 하여튼 약간 그 정도 크기예요. 아, 네. 진짜 물고기구나. 난 뭔지 몰랐어. 네네네. 그 밴댕이가 물고기. 내장이 되게 조그맣다고. 네네네. 내장 면적이. 네. 그래서 이제 밴댕이 회, 밴댕이 무침, 무침. 네, 그 다음에 매운탕까지 코스로 먹어보기 딱 좋고요. 또 강화도가 순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순무김치 같은 것도 같이, 항상 근데 강화도는 먹을거리를 가면 순무김치는 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도가 쌀도 되게 좋아가지고 강화쌀로 맞아, 만든 강화쌀. 지은밥들로 많이 먹는데, 이제 강화도 시내 쪽 가면은 뭐 시내 쪽 아니더라도 강화도에 요즘 막 핫한 핫플레이스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데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역시 역사 덕후. 그런가요? 왜 뭔가 너무 정신없는 곳을 잘 안 가게 돼서 그냥 저는 시내 오면 시내에서 밥을 먹는데 여기서 풍물시장에서 드셔도 좋고, 시내 쪽으로 들어오시면 좀 유명한 밥집들이 있어요. 뭐 묵밥 밥집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정식 집들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는 그 읍사무소 앞에 있는 한정식 집을 갔다 왔는데 한 16,000원 정도 코스에 괜찮더라고요. 네. 생선, 뭐 고기, 찌개, 그 다음에 나물 이런 것들도 되게 다 정갈하게 나와서 네, 그렇게 솥밥 먹고 든든하게 다니시는 것도 좋고, 젖국갈비라는 것도 팔아요. 시내에 그거 가시면. 유명하죠. 네. 그거 어디에 나왔는데? 알쓸신잡에 나왔었어요. 알쓸신잡에. 젖국갈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새우젓국에다가 갈비 넣어주는. 이상할 것 같은데. 갈비탕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근데 좀 약간 콩콩. 네. 약간 삭힌 젓갈 거. 냄새가 나서. 젓갈 냄새.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새우젓찌개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 새우젓이랑 그 호박이랑 두부랑 해가지고 찌개 맛있지. 끓인 거 있잖아요. 그거 고춧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네, 그걸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먹을만 했는데 왜 갈비를 저기에다가 담궈서 먹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좀 콩콩해가지고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이 까다로우시면 일반 한식당을 가시는 게 좋고, 또 아니시면은 여기에서 좀 유명한 밥집들이 쭉 나오니까 그런 데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내 오시면 시내에도 보실 것들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사실 강화도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주목받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 때 부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궁이었던 궁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쪽에 오시면 그 강화 읍사무소를 기점으로 북쪽에 한 3군데들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고려 궁지가 있고, 성공회 강화성당이 있고, 네. 용흥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려 궁지부터 먼저 봐서 쭉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그 고려 궁지가 가진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고려 궁지는요, 고려 시대 때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고, 고려 시대 때 궁터였다는 거는 기록상으로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가 고려 궁터였다는 걸 확신하는 이유는 네. 굉장히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높은 지대에 한 번 더 땅을 다져가지고 높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의 궁터는 높게 만들어 놓은 곳이 없어요. 다 평지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려의 특징이에요. 그 송악에 있던 고려의 궁궐의 특징이어서 이렇게 높게 다져놓은 거는 확실히 궁터가 맞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고려가 여기에 도읍지를 39년 동안
옮겨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몽골의 침입 때문이었거든요. 네, 몽골 침입을 당했을 때 그때가 최씨 무신 정권 때였고 최우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몽골 밑에 들어가기도 싫고 친해지기도 싫은 거죠. 사실 몽골이 이때 당시에 무섭게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거든요. 칭기스칸이. 네. 정말 유럽에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네. 와. 근데 이게 딱 싸우기 딱 좋았잖아요. 사실은 왜 칭기스칸이 이 정복 전쟁에 이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말을 잘 타서? 말. 그 얘기에 또 거의 말에서 안 내렸다며요. 육포 먹고 맞아요. 그냥 뛰어다녔다며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투복의 차이입니다. 그 유럽 사람들은 철제 갑옷을 입잖아요. 네네. 맞아. 근데 이 몽골족들은요 비단을 5겹, 6겹을 겹쳐 입어요. 근데 이 비단을 이렇게 겹쳐 입는 게 화살도 잘 안 박히고요. 특히 몸에 박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살짝 상처를 내서 박히더라도 빼기도 쉽고. 그렇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단 옷은 너무나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안 힘든데 이거를 사람을 태우는 말도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동력이 엄청 기동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군대가 요쯤 있으면 3일 뒤면 오겠다. 하루 만에 오는 거예요. 철제 갑옷을 입는 건 만들기도 힘들고 입고 벗기도 힘들고 네, 무겁고 무게도 나가니까. 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낼 수 있는 속력도 다르고요. 사람도 입으면 진짜 무겁겠다. 네. 중세 기사들 움직일 때 제가 알기로 시종들이 몇씩 붙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뭐죠? 괴이한 그 돈키호테. 기사 돈키호테도 옆에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맞아요. 말에 근데 타고 할 때. 비단을 5겹 6겹. 뭐 많아도 그래봤자 7, 8겹 있거든요. 철제 갑옷에 근데 비하면 날개지 뭐. 아무리 옷을 많이 껴입어도 철제 날개지 갑옷만큼 뭐. 무겁지 않고 말도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고 그런 기동력의 차이가 머리도 단기간에 맞아요. 그리고 그 먹을 것도 다 그냥 육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동 가능하고 거의 가벼운. 1kg짜리를 요만큼 한 거의 손가락 2개 정도 스틱 정도로 축약을 해서 그것만 계속 씹고 다녀요. 단백질 계속 공급하면서 와, 이 효율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말 안장에다가 고기 같은 거 넣고 계속 다져요. 그 말 안장에 엉덩이로. 그게 햄버거 스테이크의 효율이 기원이에요. 진짜. 햄버거 고기 있죠. 타르타르족, 그게 그 타르타르족이 말 안장에다가 고기 넣고 다니면서 말 안장으로 잘 다져진 고기를 냄새가 나잖아요. 좀 며칠 지나면 그러면 이제 후추랑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향신료랑 섞어가지고 갑자기 나도 차에다가 납작하게 어디다 앉아서 네, 그차 안 탄다. 냄새 나서. 그런 것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그게 햄버거 스테이크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효율,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하지만 근데 그거를 정복은 쉬웠으나 원래 정복보다 유지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사후 관리가. 네, 그거에 실패를 했던 거죠, 사실은. 너무 맞아요. 그 사이즈가 어느 규모가 넘어가면 힘든 것 같기는.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대장질 하는 거지 뭐. 10세기 때는 얘네들하고 뭐 2, 3세기 때 또 아래쪽에 하다가 뭐 이렇게 흑사병도 한몫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짧았던 이유에 대해서. 흑사병. 한 300년 300년 못 갔죠. 200년이 100 몇십 년이었을 그냥 거예요. 한번 훑고 말았구나. 땅 쫙 펼쳤다가. 나폴레옹 딱 11년 했잖아요. 나폴레옹보다 기네. 근데 그러면 진짜 집권한 거에 대비해서 참 이름도 오래 가고 그럼요. 대단한 것 같아. 11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 있었던 제국 중에 제일 컸던 제국이 징기스칸 제국일걸요. 제일 컸던. 근데 뭐 쓸모 있는 땅이 많이 없었죠. 그건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그건 맞죠. 땅덩어리의 규모에 비해서 말로 달려서 넓히는 네. 거야 뭐 쉽지. 네, 황야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랬군요. 그것도 있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려가면 되는. 네. 근데 실속도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 키우기 작전만 있구나. 네. 그 다음부터는 작전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데 일을 두고. 목적을 둔 것이 아닐까.
그때 그런 소식을 알고 일단 그냥 피해 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화의를 맺자고 했는데 1차 침입 이후에 이제 화의를 맺어요. 맺는데 너무나 많은 또 공무를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나는 친하게 지낼 생각 없고 이제 싸우겠다. 무신 정권 입장에서는 우리는 몽골과 싸워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고 고려로 이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때 당시에 왕이 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때 뭐 왕이 힘이 있나요? 그래서 그냥 6월 달에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수도를. 장마철에. 다 푹 빠지는데. 고려시대 귀족들도 오기가 되게 힘들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되게 단기간에 성을 만들고 또 이 고려 공터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데요. 원래는 더 규모가 컸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14개 정도의 전각을 놨고 대학교도 그때 국자감도 놨다고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만큼 규모 있게 좀 짜임새 있게 공터를 만들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궁이 있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이 둘러싸는 내성이거든요. 지금 성곽이 보이시는 게 네. 복원을 한 게 그것도 이제 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거고. 이때 당시에 8만 대장경도 여기에서 또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몽골의 침입에 계속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네. 이겨낼 수는 없죠. 네. 우리나라 계속 사실은 집권층이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맞아요. 국민들 버리고 간 거잖아요. 네. 뭐 왕도 왕 노릇을 못하고, 네, 무신 정권은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이미 나라가 휘청휘청한 마당에 또 몽골이 침입까지 해왔으니 좀 쉽지 않았는데, 참 이때도 보면 대부분 전투에서 이긴 건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맞아. 승려들. 백성들 막 처인성 전투 무슨 뭐 안성에서 무슨 전투 다 일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면 그 집권층들은 뒤로 도망가 있다가 다시 와요. 그리고 야, 내 물건 없어졌어. 그러고 그러니까. 썩을. 근데 나는 우리나라만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채사를 부르자 뭐 이런 거 읽었더니 외국도 똑같더라고요. 왕이랑 귀족들은 일단은 너희한테 맡길게. 그러고 도망가. 그러고 다 되면 돌아와. 단결력은 없어.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참전용사분들 얘기도 했었듯이 네. 그런데 또 모셔. 그러니까 다시 오면 다시 모셔. 가스라이팅이야 진짜. 근데 그게 몇백 년을 한 뭐 1000년을 넘게 2000년 가까이 뭐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4000년을 왕이 있는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걸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사실은 나라를 뺏기기 전에는 왕정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아마. 네.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오랑캐가 왕이 된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자기가 믿는 대통령들은 왕이고 정통의 왕의 느낌인 거고 이 다른 당의 대통령들은 근본이 없어서는 약간 오랑캐가 한족의 입장에서 오랑캐가 잠깐 집권했던 청나라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괜시래. 오랑캐 장수가 조금 느낌이 왜냐면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거의 칭송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도 거의 왕처럼 느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덮어놓고 만세. 그래서 독재를 하더라도 그게 독재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원래 왕이라는 게 뭐 죽기 전까지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되게 놀랍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닐까. 그리고 이게 이제 얘기가 젊은 사람들과 그분들의 대화를 접점이 찾을 수가 좀 찾기가 좀 힘든 게 내가 겪었던 그 시대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너희는 몰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같이 겪었던 분들께서 의견이 분분하면은
이게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거를 겪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몰라로 시작하니까. 저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시대 때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까지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마 생각하세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더 똘똘 뭉쳐 사고방식이나 이게 흩어지지 않고 더 똘똘 뭉쳐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살기 그래서 힘들었으니까. 그냥 말의 시작과 끝이 그것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터키 분이 터키에서 터키 못 들어가는 터키 분이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을 하는데 지금 좀 힘들대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년 전에 에르도안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땐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던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후렴이래요. 근데 문제는 MZ세대,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그걸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도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넘게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였지. 그 정도 겪고 났을 때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게 더 길어졌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끔찍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묻어갔을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참.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인터뷰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었고, 어쨌든 대화가 결국에는 합쳐질 수 없구나. 모르는데요, 뭐, 맞아요. 저희는 모르죠, 뭐. 그분들 가슴이 막 여기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는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게. 그 시기에 관통하는 사고방식은 딱 오로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거고. 맞아요. 또 그분들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아마 다르죠. 생각이 그래서 다르고. 아마 그분도 우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맞아요. 그 얘기는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는 늘 미화가 되잖아요. 그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한몫을 하는 이게 거라고 지금도 봐요. 못 먹고 살면은 문제인데 맞아요. 나아졌거든 결론적으로. 뭐 어찌됐다는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맞아요. 내가 밥을 먹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려공지가 네. 그래서 고려공지가 지금 그냥 터만 남아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항상 이 강화도라는 공간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 외세의 침략의 시작이었잖아요. 그 고려시대 때가 시작이었던 거지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도 계속 이곳에 이제 건물들을 세우고 뭔가 국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많이 마련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건물은 사실 조선시대 때의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유수부 동헌이라는 건물이 가장 크게 있고요. 강화 동종이 있고 들어가는 문은 승평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외규장각이 있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때의 건물이고요. 이 강화 유수부 동헌이라는 거는 좀 제가 좀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화도가 그 군사적인 수도를 지키는 군사적인 요충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에서 이게 군사적인 요충지마다 유수부라는 특수한 지역을 지정해줘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군사특별시, 광역시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서쪽은 강화 유수부, 남쪽은 화성 유수부, 동쪽은 그 광주 유수부, 남한산성에 있는 광주 유수부, 북쪽에는 개경 유수부라고 해가지고 그 크게 사각형으로 둘러싸는 유수부를 둡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국방을 확실히 해라, 약간 이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 여기에 장은 유수예요. 강화 유수가 여기에 장이고요. 동헌은요, 그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치를 하던 공간이 동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또가 이제 아시죠? 사또와 이방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고 사또가 정치를 했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모형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 밑에 보시면 이방청이라는 게 그 지방의 어쨌든 행정기관
지금으로 치면은 군청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평문은 들어가는 문인데 원래 개경의 송악에 있는 고려 궁지에 들어가는 문도 승평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같이 갖다 지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외규장각이라고 해서 그 조선시대 때 정조 임금이 규장각이라는 거를 이제 궁궐에 설치하잖아요. 왕실 도서관,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곳에만 설치하면 거기가 불에 타면은 그 서적들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도 규장각을 둡니다. 그래서 복사본들도 있을 거고요. 필본들도 있을 거고, 좀 국보들을 좀 나눠서 두는데, 보물들을. 이곳이 규장각이 있던 자리였는데, 이곳도 역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와서 다 약탈을 해가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태운 거하고 약탈한 거 중에 고르라면 약탈이 좀 낫네요. 그러니까 여기 참 보시면 그 몽골들도 침입을 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약간 프랑스, 미국, 몽골이 완전 대승을 거둔 건 아니거든요. 미묘하게 이겼는데 찝찝하게 이겨요, 대부분.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불을 태워서 간 게, 몽골 침입 때 첫 번째 태워간 게 황룡사 태워갔고, 네. 또, 초조대장경이라고 또 만들었던 거, 그것도 태워갔고, 그게, 거기까지 화가 나서, 근데 막 대승을 거둬가지고 여기를 제패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끈기 있게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니까. 네. 물고 늘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그런데 왜 여기는 다 고려 궁지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몽골 사람들이 마지막에 진짜 고려의 왕인 원종이 나 너희랑 화의를 맺고 이제 너희 밑으로 들어갈게. 우리는 그때부터 원간섭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왕 이름이 충머시기 왕이에요. 원나라에 충성한다고 해서 충녀랑 충선왕. 네. 그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몽골의 조건이었어요. 강화도에 있는 고려 궁터 다 태우라고. 고려 시대 때 흔적 다 태우라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 피해서 강화도 가가지고 계속 39년 동안 싸운 게 너무 기분 나쁘니까. 원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버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더 맞아요. 했을 거예요. 맞아요. 작은 나라인데 심지어 그렇게 고려가 다 포기하고 이제 여기 다 태워버리고 수도 다시 개경으로 옮겨도 산별초란 사람들 끝까지 남아가지고 진도까지 가서 항쟁하다가 결국엔 그게 마무리 지었잖아요. 질린다고 할 정도로. 근데 프랑스가 와서 했었던 병인양요나 미국이 와서 했던 신미양요나 이긴 건 이긴 건데 약간 질려서 맞아요. 갔어요. 나중에 신미양요 때는 백병전 했거든요. 그 조선의 군사들이 그냥 질 것 같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거나 아니면은 끌려가거나 하면 되는데 막 모래를 눈에다 던지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질려서 갔대요. 그냥 알겠다고. 가겠다고. 근데 어차피 너네는 진 거는 진 거니까.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약탈해 가야지 하고 약탈해 간 거예요. 대승을 거두지 못하고. 미국이 약탈 못한 이유는 프랑스가 먼저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할 게 없었구나. 그래서 대승을 거뒀으면은 바로 조약을 체결했을 텐데 못했어요. 미국하고 프랑스가 둘 다 실패를 했고 나중에 성공을 한 게 일본이어서 강화도 조약을 이제 시내에 있는 그 연무대, 연무청 이쪽에서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건물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규장각에는 그래서 뭐 그냥 기념관처럼만 해놨습니다.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나라다. 진짜. 이름 바꿨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되게 몇 안 되는 한 왕조가 오래 간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500년씩 간 조선이나 다. 맞아요. 유럽이 더 복잡하긴 해. 네. 먹고 먹히는 게. 네, 신라 챙겨갔어요. 거기들은 정말 다 붙어있는 땅덩어리에 네, 싸우고 뺏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운영은 좀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 문득 생각한 거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는데 위에
그러니까 북한 쪽이 산이잖아요.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를 치고 들어오겠다고 했던 저 어디 여진이나 몽고 애들이 독한 거지 어찌 보면. 근데 그 친구들은 또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은 거기가 익숙한 지형이니까요. 사실 맞아요. 몽골을 피해서 강화도로 온 것도 몽골 사람들이 내륙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섬으로 도망쳐 오면 그치, 땅은 공격이 괜찮은데 힘들 것 같으니까가 가장 크잖아요. 저 맞아요. 살짝 작은 물이 방어해주지 않을까. 그쵸. 물이 빠지면 여기는 갑자기 또 부끄러워지고. 조수간만의 차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했던 건데 그때는 이미 원나라 사람들은 다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들의 군사들이 본인 민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도 강한 군사들이 이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죠. 다국적군이 들어왔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통일을 다 이루고 나서니까 거의 저희가 막바지였으니까요. 근데 뭔가 개운하게 조선 정복을 하지는 아니 고려 정복을 하지는 못했다. 네. 개운하게 한 나라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그래도 중국한테는 이제 중국이 좀 높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굽혀서 알아서 잘 조공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건들지 않았었죠, 중국은. 그렇죠. 네. 이 고려공터에서 한 5분 정도만 내려오시면 큰 용훈궁 주차장과 공원이 있어요. 용훈궁 공원이라고 있는데 옛날엔 다 주차장이었는데 이제 공원화를 시켜가지고 대형 버스는 못 들어오고 소형 주차장만 살짝 남겨놓은 곳이 있는데 저는 약간 궁금한 건 이 공원에서 성공회 강화 성당을 딱 보이게끔 만든 그 정원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경복궁에 교태전 뒤에 있는 아미산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게 왜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놨을까가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그럼 디자인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근데 저 너무 궁금해요. 그게 딱히 이유가 있는지 제가 너무 안 찾아봤는지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진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네. 너무나 아미산하고 똑같아가지고 신기하다. 네. 여기를 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네, 어쨌든 좋은 이제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성공회 강화 성당이 있습니다. 뭐 제가 성공회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좀 평범하게 아시는 수준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영국 국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그 이름이 성공회로 되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왕이 이혼하기 위해서 했다. 네. 맞아요. 다들 그렇죠, 뭐, 정말.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강화성당을 보시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기독교와 카톨릭은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 네, 개신교와 이제 카톨릭은 다른데, 개신교는 원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나는 조선의 뿌리를 내려야겠다. 섞여서. 스며들려고. 네, 여기서 잘 섞여서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포교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다 인정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역시 성당 딱 모습만 보셔도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천주 성전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건축 양식 자체도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과 유럽의 건축 양식을 잘 섞어놨어요. 이게 딱 르네상스 짬뽕이야. 방식이 네. 양쪽 대칭이거든요. 네. 근데 딱 대칭으로 만들면서 맞아요. 한옥을 썼어.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 위에는 또 유리를 귀엽게 달아놓으셨고 원래 2층 건물 잘 안 두는데 맞아. 네, 2층으로 지으신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냥 하나로 딱 뚫려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부터 그렇죠. 이게 성공의 십자가 마크거든요. 근데 태극문이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이 느끼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려는 그 노력을 그 건축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게 옆에서 보면은 더 좀 티가 나는데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길어. 네, 옆으로 길어요. 네. 굉장히
경쾌한 모습의 배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사찰의 양식과 정말 예,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맞아요. 이 귀엽게 나온 십자가까지 굉장히 조화로운 모습이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정말 190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지금도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당이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 국기들이 잘 보이진 않고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국기에도 이 카톨릭 국기에도 그 절의 만자 있잖아요. 네. 만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기를 내가 딱 그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장치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이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처음 모습하고 다 똑같죠. 네. 아, 여기 옆모습이 잘 안 나와 있네요. 옆에 문들은 아치형으로 만들어놨어요. 르네상스 방식이네요. 네, 정말. 아치형으로 만들어놨는데 바깥의 문은 우리나라의 그 딱 옥색 형식을 잘 안료를 발라가지고 딱 해놨는데 안쪽은 또 이렇게 보이시나요? 유니언으로 해놓으시고. 아, 유니언잭이 있네. 네, 유니언잭으로 딱. 네. 그러니까 묘한 조화를 이루어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건물 같고 불교식의 건물 같은데 자꾸 이게 눈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문양들이 다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종교가 녹아들도록 했던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저희가 겨울에 갔을 때 찍은 너무 이쁘네요. 이 지금 이 성당이에요. 근데 네. 위에 눈이 쌓인 한옥이 너무 예쁘고 소복하게. 네. 여기 되게 조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무도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고자 보리수 나무를 심으셨다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호리수 나무. 그치, 올리브를 심을 수는 네. 없으니까. 종교 대통합을. 포교를 위해서라면.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카톨릭의 고군분투를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저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들어가면서부터 다 바로 종이 보이는데요. 이게 조선시대 종의 형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경주를 가거나 고려시대 때 동종을 보면 밑에가 이게 뚫려 있어요. 움통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종은 이렇게 막 중요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종교적인 의미가 약하니까요. 그렇죠. 그 고려시대 때까지는 이 범종 자체가 가진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여기선 시간을 알리는 정도의 용도다 보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일본의 종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음통이 없는 종의 형식이고 강화동 종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다 십자가가 여전히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이렇게 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종도 서양식 종이 아니라 조선식 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양의 요소를 넣어 놓은 것들이 보면서 너무 좀 귀엽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노력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게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뒤에는 뭐 용흥궁이라고 궁이 있긴 한데 궁은 아니고요. 원래 초가집을 다시 한옥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 초가집은 옛날에 철종이라는 왕이 되기 전에 한 5년 정도 살았던 초가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원래 왕족이긴 하지만 정통 왕족이 아니거든요. 왕이 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치. 농사 짓고 있었어요. 강화도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왕이 되는 바람에 이곳에서 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용흥궁이라고 강화 유수가 이름을 바꾸고 그래도 어떻게 왕이 나온 집인데 초가집을 둘 수 있느냐 해서 한옥을 지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시내 위쪽은 이렇게 하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풍성한 얘기
듣다 보니까 다시 가고 싶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가서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볼거리들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북쪽 겨우 붙었네요. 네. 살짝 붙었네요. 맞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네, 진짜. 몇 개 못 성함도 듣었는데. 바꾸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몇개 밑쪽만 본 거예요. 맞아요. 강화도가 풍성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